안녕하세요. 라이트 팩트입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 내란죄, 역사 속에서나 등장할 것 같지만 최근에 다시 등장하여 현재까지 그 논란이 그치지 않네요. 2025년에도 중요하게 된 개념인 내란죄란 무엇이며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부터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1. 내란죄란? 내란죄란 국가의 근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려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폭동을 의미합니다. 2. 내란죄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여기서 국토 참전은 국가의 영토를 침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국권 문란은 헌법에 기초한 국가 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3. 내란죄의 보호법익. 내란죄는 단순한 폭력이나 반정부 시위와는 다릅니다. 이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입니다. 즉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죠. 4. 내란죄의 구성요건. 내란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권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 폭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선동이나 의무가 아니라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실행하는 물리적 폭력이 필요합니다. 규모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조직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폭동이 있어야 합니다. 5. 내란죄의 형량. 내란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도 자숙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 참여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즉 국가 전복을 주도한 사람은 사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가담한 사람도 중형에 처해집니다. 6. 내란 예비 의무죄.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을 예비하거나 모의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국가 전복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7. 내란죄와 유사한 범죄. 내란죄와 비슷한 다른 범죄들도 있습니다. 외환죄, 외국과 내통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폭동죄 국가 전복이 아닌 일반적인 폭력적 집단행동. 이처럼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점에서 다른 범죄들과 구별됩니다. 8. 내란죄 관련 역사적 사례. 역사적으로 내란죄가 적용된 사례들도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2.12 군사 반란으로 저희 때에는 12.12 사태로 부른 기억이 존재하네요. 사건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사건은 일명 12.12 군사 쿠데타로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군 지휘부를 장악하고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정권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국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되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일부 논란 논쟁이 있었지만 미적용된武力을 동반한 헌정질서 전복 시도가 없었으므로 내란죄가 아닌 기타 법령 위반들을 이유로 처벌되었습니다. 이처럼 내란죄는 단순한 반정부 활동과는 다르게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사건에서 적용됩니다. 최근의 사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현재 내란죄로 판결되지는 않았으나 이슈이므로 간단하게만 다룰게요. 개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였으며 12월 9일에는 공수처 요청으로 법무부에 의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검찰 수사처인 공수처에 의해 대통령 관저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내란죄에 해당 여부.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위가 국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사안을 심리 중에 있고 내란죄 적용 여부는 최종 탄핵심판 결정에서 해당 여부를 심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섣부른 판단이나 예단은 금하고 폭동에 해당된다면 추후 내란죄에 대한 처벌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을 잃게 됨, 국회에 손을 들어줌, 기각 시에는 대통령직 유지,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줌, 각하가 나온다면 유권비에 당한다, 판단하지 않았다, 돌려보냄, 대통령직 유지라는 틀에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이를 통치행위이자 대통령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 내에서의 행사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길지 않게 준비를 했지만 읽는 분들에게 도움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무겁지 않고 가벼운 정보 전달의 주체 라이트 팩트가 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